2년 전 경북 구미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만큼이나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것 주민들이 자신의 집 주변에 그러한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는 27일이면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되지만 집이나 학교 주변에 어떤 위험 물질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보 확인용 휴대전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쉬쉬하면서 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한 도금 공장에서 제초제나 살충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가스를 흡입한 노동자 22명이 구토와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나흘 뒤인 지난달 26일, 같은 공단에서 또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화학물질 제조회사에서 기계가 파손되면서 유독물질인 염소가스가 유출됐습니다.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산 사고가 난 후 정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화학물질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엔 1월부터 10월까지 8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전 10년 동안의 평균 사고 건수보다 7배가 많은 사고가 10개월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의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종합할 때 지난 8월 한 달만 해도 8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있었습니다. 굵직한 사고로는 올 1월 여수 GS 칼텍스 기름 유출 사고, 2월 경기도 남양주 빙그레 공장 암모니아 가스 사고 등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지만 현실은 2012년 5명이 사망했던 구미 불산 사고 당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어떤 화학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일부 공개한 화학물질 현황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에서 취급되는 물질의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상 물질이라고 하는 거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약 한 415종에 불과합니다. 수십만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독성을 기준으로 기준이 만들어졌겠지만 미국에 비해서도 대단히 적습니다. 미국은 약 한 650개 정도. 제가 사업장의 한계를 말씀을 드렸죠. 전체 약 한 12,700개 정도 되는 데서 약 한 3,200개 정도만 공개가 되고 있다. 공개된 내용 역시 부실하긴 마찬가지. 올해 초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남양주 빙그레 공장의 화학물질 배출 정보에는 암모니아가 빠져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정보 공개를 청구한 대부분의 자료를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법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기업이 꼭 필요한 거라면 자료 보호 요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보호 요청을 하면 환경부로서는 이제 공개를 하지 않을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이 되는 것인데 국민의 안전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이제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다. 네트워크는 또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시민 모금을 받아 개발 중입니다. 공개된 정보 외에도 나머지 85% 공개 안 된 정보 85%를 공개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당장 무슨 위험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러면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될 건지 그 실전 상황으로 일반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대피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좀 만들어 놓을 거고요. 지역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업체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런 거고요. 다음 달 배포 예정인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주변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와 이 업체가 배출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 등 종합적인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구미TV 뉴스 김지혜입니다.